트럼프가 미러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사연. 회담하기 전에 승패는 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8일 트루스 소셜에 매우 고대하던 미러 정상회담이 15일 위대한 주인 알래스카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잔뜩 기대하는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도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는 내 본능은 우리가 휴전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로 말하고 있다라며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푸틴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 매달렸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월 8일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는 푸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푸틴에게서 온갖 헛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라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며칠 전 푸틴과 통화를 했지만 휴전 논의에 진척이 없자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은 빨리 휴전하고 싶은데 러시아는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14일에는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러시아가 50일 안에 휴전 협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최대 100%에 달하는 2차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에 28일 트럼프는 답이 나온 상황에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며 유예기한을 50일에서 10일에서 12일로 줄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자신도 제재가 러시아를 괴롭힐지는 모르겠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조처는 러시아를 압박하기에 크게 미흡했습니다. 8월 1일 미국의 뉴스맥스와 대담에서 트럼프는 3번은 확실히 휴전이 합의될 줄 알았다라며 푸틴은 분명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휴전에 매달리며 푸틴을 향해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 동안 푸틴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공격에만 집중했습니다. 트럼프가 떠들든 말든 관심 없다는 투였습니다. 그러다가 1일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목표는 변함없다라며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에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도한 기대 탓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휴전 협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바뀔 게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조급해진 트럼프는 결국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를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미러 정상회담을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반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미 푸틴이 이겼다고 평가합니다. 대화에 매달리는 트럼프와 뒷짐지고 여유를 부리는 푸틴의 모습에서 이미 승패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우크라이나 상황. 장기간 교착 상태를 보이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올해 5월 들어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개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미사일, 무인기 공습을 가하고 동부전선 진격 속도도 급격히 높인 것입니다. 러시아가 5월에 점령한 면적은 4월의 2배가 넘는 하루 평균 14.2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7월에는 634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진격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키이우, 오데사 등 후방의 주요 도시를 공습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여름 대공세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6월 20일 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회의에서 우리는 수미를 차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러시아 병사가 발을 디딘 곳은 어디든 우리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미는 우크라이나가 침공했던 쿠르스크 지역과 맞붙은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래 점령 계획에 없었던 수미에 진격해 완충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의 말대로라면 애초에 러시아가 목표로 했던 돈바스 지역 외에도 필요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점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공세를 강화하는 러시아와 반대로 우크라이나 상황은 암울합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이달 초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69%는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2022년 조사에서 73%의 국민이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결사항전 의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도 이 전쟁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7월 9일자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7월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징병사무소를 5차례나 공격해 3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신병 모집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드레이 콜레스니크 우크라이나 하원 의원은 징병사무소 공격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다라며 이상하게도 많은 우크라이나 주민이 사무소 파괴를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징병사무소 좌표를 공개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8월 3일에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채 징병 장교와 경찰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징병 장교가 길을 가는 남성을 강제로 끌고 가다가 다치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며 심지어 징병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죽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일에는 징병사무소에 억류된 남성들을 석방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병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는 7월 29일 60세 이상 노인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2월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가로 18세에서 24세 자원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크라이나는 패전은 물론이고 전후 복구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나아가 나라 자체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몰락.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 루간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지에, 헤르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인정,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합니다. 미국이 수세에 몰려 저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걸 보면 이 요구는 대부분 관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일부 영토를 돌려받을 것이며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양보할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즉각 전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화를 끌어냈다며 우크라이나의 지분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친미 정권을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크라이나의 친미 세력은 완전히 몰락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큰 손실입니다. 미러 정상회담 소식이 나오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3자 정상회담 혹은 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후 미러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푸틴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전부터 젤렌스키의 임기가 지난해 끝났기에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협상 상대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나지 않아도 미러 정상회담은 가능하다며 물러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결정적인 회담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입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9일 성명을 발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은 점령자에게 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 우크라이나를 배제하는 결정은 동시에 평화에 반하는 결정이며 그러한 결정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실패로 끝나고 실행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러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회담에서 젤렌스키를 배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은 젤렌스키를 축출하거나 암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젤렌스키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휴전에 동의하면 이번에는 국민의 손에 처단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빼앗기고 망국의 길을 간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손이든 국민의 손이든 젤렌스키 정부는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의도. 휴전을 서두르는 트럼프의 의도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황이 좋았다면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한몫 챙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가 너무 큰 부담입니다. 푸틴을 향해 미쳤다, 역겹다 같은 감정 섞인 발언을 하며 짜증을 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틴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상대하기에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며 꼬리를 흔듭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부담되는 두 나라를 빨리 만나 상황을 정리하고 중국의 힘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걸 피하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키이우까지 점령당할 판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HUR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수개월 내 3만 명 이상을 추가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공병 1,000명, 군인 건설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공개된 합의 외에 더 긴밀하고 중요한 합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병대 파병은 실무급에서 조율해도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특수부대 3만 명 추가 파병을 논의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과의 교전을 직접 지휘한 우크라이나 제225 독립강습여단 사령관 올레흐 시라예프는 북한군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탈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에게 너무 많이 당한 나머지 군인들에게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9월에 열리는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훈련 자파드 2025에 참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파드 2022 훈련 직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진격해 순식간에 키이우를 포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키이우 점령에 실패했지만 북한군 3만 명이 앞장서면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가 사색이 될 만합니다. 우크라이나만 위기인 게 아닙니다. 한반도도 언제든 위기가 급격히 고조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8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해방배가 시작됩니다. 북한을 의식해 야외 기동훈련 절반을 9월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아예 중지하지 않는 이상 이런 조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9월에는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이에 맞서 군사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위기 고조가 걱정이면 훈련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연례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의 꼬리를 내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미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위기 관리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건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러시아가 자파드 2025를 계기로 키이우를 향해 총공세를 하는데 북한도 한미일 연합훈련을 이유로 실질적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서둘러 북한과 러시아를 직접 만나려는 것입니다. 셋째, 러시아의 북미 중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러 관계는 동맹을 넘어 혈맹으로 매우 돈독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다리를 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미 대화를 중재할 수 있다는 전망은 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왕선택 서강대 교수는 지난 3월 3일 오마이뉴스 대담에서 남북 간 소통 채널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한러 관계도 아주 안 좋다. 이런 상태에서 푸틴이 중재하는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해보려고 한미 정상회담을 서둘렀는데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해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